나는 지금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100년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저 긴 숫자로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 시간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만 명의 얼굴이고 수만 번의 이별이며 수만 가지의 후회와 감사가 켜켜이 쌓인 무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어서 100년을 살아도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다만 저는 살아본 사람으로서, 보아온 사람으로서 그 긴 시간 동안 제 눈앞에서 펼쳐졌던 장면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허전할까? 자식들을 다 키워놓았는데 왜 집안이 이렇게 조용할까?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 만약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부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난 100년 동안 수도 없이 목격해온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노년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내 나이 70 즈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두 사람의 장례식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두 분 모두 비슷한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고 비슷한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었습니다. 한 분은 교수셨고 한 분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둘 다 이른바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의 풍경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 분의 빈소에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웃음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그 사람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였는지를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의 빈소는 조용했습니다. 물론 사람은 왔습니다. 하지만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예를 갖추고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앉아 있어야 할 자녀들의 얼굴에서 저는 슬픔보다 먼저 어떤 다른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날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재산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지위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세상이 보기에는 훌륭한 삶을 사셨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삶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차이가 장례식장의 온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이것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되는 방식은 마지막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면서 가장 확신하게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떠난 뒤 남는 이미지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살아있는 동안 매일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내 자녀들은 나를 어떤 아버지로, 어떤 어머니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내 오랜 친구들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내 이름이 불릴 때 그 사람의 얼굴에 어떤 표정이 떠오를까요?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그 불편함이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한 스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서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잊는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잊는다. 하지만 내가 그들 곁에 있을 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는 절대 잊지 않는다. 그때는 그 말의 깊이를 몰랐습니다. 30대, 40대에 나는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좋은 글을 쓰고, 더 깊은 철학을 연구하고, 더 많은 것을 남기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나면서 저는 비로소 그 말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업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 곁에 있었을 때의 온도입니다. 따뜻했는지, 차가웠는지, 편안했는지, 긴장되었는지,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는지, 자기 이야기만 했는지,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었는지, 도구로 대했는지, 이것들이 남습니다. 이것들이 기억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하신 분이셨습니다. 자수성가를 하셨고 자녀들에게 충분한 것 이상을 물려주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년에 병이 드셨을 때 자녀들이 찾아오는 횟수가 점점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이만큼 해줬는데 왜 이러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감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아버지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다를 수 있다고. 아버지는 돈을 벌어온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을, 함께 앉아서 밥을 먹던 시간을,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던 귀를 원했는지도 모른다고. 이것은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수없이 많이 목격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 자신도 돌이켜보면 반성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지는 시대에 자랐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한 것이라고, 남자는 더욱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말 대신 다른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돈으로, 밥으로, 희생으로.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다른 방식의 사랑을 원합니다. 그들은 물질보다 감정을 원합니다. 희생보다 공감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방식이 낯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채로 세월을 보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시간이 있다면 새로운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이란 것은 자녀에게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스쳐간 모든 사람에게 남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에게도,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도, 이웃에게도, 심지어 잠깐 만났던 사람에게도. 그리고 그 기억들이 모여서 그 사람이 세상에 남긴 흔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오래도록 기억됩니다. 그것은 유명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만났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무언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그것도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과의 시간이 특별히 기억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고 싶으십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오래도록 기억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능력이었습니다. 이야기할 때 눈을 마주쳤습니다.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에 자기 말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힘들어 보이면 어떻게 된 거냐고 먼저 물었습니다. 자기 자랑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 남는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나이가 들면서 외로워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고 몸이 자유롭지 않아지고 세상은 점점 낯선 것들로 채워져 갑니다. 그런데 제가 관찰해온 바에 따르면 외로움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쩔 수 없는 외로움입니다. 시간이 만들어내는 외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슬픔.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동안 관계를 제대로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외로움입니다. 항상 바빴고, 항상 다음에 하리라 미루었고, 연락이 끊겨도 먼저 하기가 귀찮았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아꼈던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외로움입니다. 이 두 번째 종류의 외로움이야말로 인생의 말년에 가장 아프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공통된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때 한 번만 찾아갔더라면, 그때 전화 한 통만 했더라면. 한 장면이 지금도 제 기억에 선명합니다.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던 선생님이셨습니다. 은퇴하시고 나서 몇 년이 지났을 무렵 우연히 그분을 만났습니다. 늦은 오후였습니다. 그분은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 처음에는 그분인 줄 몰랐습니다. 워낙 조용히 그리고 작게 앉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야 얼굴을 알아보고 저는 반갑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잠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 선생, 나 요즘 하루에 내 이름을 한 번도 못 듣는 날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 마음에 걸려서 한참을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그것이 그토록 소중한 것인 줄을 젊었을 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이름을 불려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하루 종일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쁜 삶을 사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평생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이 관계로 이어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과 함께하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는 몇 사람이 있습니까? 단순히 연락처에 저장된 숫자가 아닙니다. 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달려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달려가야 할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숫자를 세어보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그 불편함 속에 중요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식물이 물 없이는 시드는 것처럼 관계도 돌보지 않으면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것이 이별이나 배신이 없어도 일어납니다. 그냥 조용히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늘 거기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것이 거창한 결심이나 대단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것들, 그러나 꾸준히 반복되는 것들이 관계를 살아있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 지켜온 것들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식처럼, 습관처럼 돌아오려 했던 것들입니다. 오래된 친구의 이름이 문득 생각나면 그날 안에 연락했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 친구에게. 가족과 밥을 먹을 때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함께 있다는 것을 온전히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 때 속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말로 했습니다. 고마웠어요 라는 말은 혼자 생각하는 것으로는 상대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에 내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놀랍도록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할 것들은 미루지 않으려 했습니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오래된 서운함을 품고 사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갉아먹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전부입니다.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이 수십 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아는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셨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80이 넘으셨을 무렵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 선생, 나는 참 바보같이 살았어요. 아내가 내 옆에서 뭔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신문을 봤거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할 때마다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고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순간들이 다 내가 버린 시간이에요. 내가 신문에서 읽은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아이들이 어떤 표정이었는지는 지금도 눈에 선해요.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하나의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혼동합니다. 신문에 실린 세상 소식은 급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의 오늘 하루 이야기는 급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급한 것을 먼저 하느라 중요한 것을 미루어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후회하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습니까? 어딘가에 가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누군가와의 화해를 미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대답이 떠오르셨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해야 할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다음 달에는, 형편이 좀 나아지면, 건강이 좀 좋아지면. 그런데 저는 100년을 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아픈 후회는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도 될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커서 독립하고 나면 서운함을 느끼십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명절에도 잠깐 왔다가 간다고, 손자, 손녀 얼굴 보기가 어렵다고. 저는 그 서운함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자녀가 어렸을 때 여러분은 그 아이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얼마나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까? 그 아이의 꿈이 무엇인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기쁜지를 알고 있었습니까? 이것이 비난이 아닙니다. 저 자신도 포함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관계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투자한 것이 결국 돌아옵니다. 물론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어도 어긋나는 관계가 있고, 노력하지 않았어도 잘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씨앗을 뿌린 곳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지금 열매가 충분하지 않다면 아직 씨앗을 뿌릴 시간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라는 말이 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진실입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억된다는 것이 꼭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딱 한 사람에게 깊이 기억되는 것이 수천 명에게 얕게 기억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훌륭한 삶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삶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었던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완전한 삶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다가 정작 중요한 한 사람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넓게 알려지려다가 깊이 연결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말년에 위로가 되는 것은 넓은 인정이 아니라 깊은 연결입니다. 제가 90이 넘었을 무렵의 일입니다. 오래된 제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는 이제 환갑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 제자가 저를 보자마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일어서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제자를 가르쳤다는 기억조차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에게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느 순간의 내 말이 수십 년이 지나도록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남기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오래 살아남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스쳐가는 말처럼 생각했던 것이 상대에게는 평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친절이 상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도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상처 주는 말이 상대의 마음속에 수십 년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만큼 큰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삶의 태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이제 이야기가 거의 끝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에 여러분께 아주 구체적인 것을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그 사람에게 오늘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한 통이어도 됩니다. 문자 한 줄이어도 됩니다. 잘 지내지? 생각났어? 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거창한 화해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랜 침묵을 깨는 긴 편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생각났다는 것을 전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한 가지, 오늘은 먼저 물어봐 주십시오. 오늘 어땠어? 라는 말 한마디. 그리고 대답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작고 그러나 가장 진심 어린 부탁입니다.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이 질문은 죽음의 문턱에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억될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가족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오늘 내가 오랜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했는지, 오늘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는지, 오늘 내가 감사하다는 말을 소리내어 했는지, 이것들이 쌓여서 내 이미지가 됩니다. 이것들이 쌓여서 내 기억이 됩니다. 저는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가장 아름답게 떠난 사람들은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많이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기억되는 사람들은 가장 유명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곁에 있을 때 가장 따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100년을 살아도 내일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삶이 가진 가장 솔직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누군가의 마음속에 따뜻한 무언가로 남아있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언은 죽기 전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유언은 매일의 삶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행동 하나가 모두 우리가 남기는 유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쓰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그 대답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 주십시오. 따뜻하게 기억되는 삶과 쓸쓸하게 잊혀지는 삶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만드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아주 작은 선택들입니다.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